아픔에 대하여, 아픔에 대하여, 어, 아픔, 우울증, 세상의 심술구조음, 내과 질환과 우울증, 정신과 의학에서 항상 끝없이 시도되며 또 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우울증 개념의 정의와 제한을 피하고자 할지라도 일단 최소한 우리는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언급은 해두어야 한다. 잠정적으로 실용적인 정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루핑의 정의다.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것은 몸의 완전 무결함의 상실이나 흔들림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좀처 이런 기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답보 상태에 빠져서 자신의 통제할 수 있는 영향권에서만 움직인다. 이런 영향권 안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 등 모든 것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듯이 빨려들어서 의존적인 정지 상태가 만들어져 미래에 닫힌 태도가 나타난다. 이런 정의에 맞아떨어지는 환자가 특히 심장병 환자 가운데 많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병력의 사례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나 이런 정의만 고집한다면 특정 종류의 우울증 증상이 운명처럼 몸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내과 환자의 그룹을 간과하는 위험이 있다. 내가 염두에 둔 환자는 몸의 아픔으로 생겨나는 증상의 우울증과 꼭 맞는 경우다. 이 경우에 우울증 증상이란 몸의 질병의 불가분의 관계로 속하는 자발적인 몸, 처음 다시 말해 질병을 마음으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바로 몸의 증상이다. 위뼈에서 나타나는 나쁜 느낌에서 결정적인 것은 되게 가볍기는 하지만 위뼈를 잠식하는 것만 같은 포만감이다. 늑골 부위를 좁히며 차지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어떤 것의 체험은 환자를 끊임없이 짓누르며 거부할 수 없이 신경 쓰이게 만들며 마치 늪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바로 간이나 장의 질병으로 흔히 생겨나는 복부의 가벼운 포만감은 결코 의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복부 창만이나 심지어 배에 물이 차는 복수로 생겨나지 않는다. 환자는 이런 부담스러운 느낌을 뜻을 수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심 어린 기분, 의미 부여, 걱정, 답보 상태에 빠짐이라는 걱정이 아니다. 그저 어떤 특정한 상태 환자가 아직은 걱정하지 않는 어쨌거나 질병의 초기라 그 심각성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저 무로 말할 수 없는 무정형의 자극,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이라는 뜻에서 어떻게 특정할 수 없는 기분 나쁨, 불쾌함, 고작해야 언짢음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으나 갈수록 더 강도를 높여가며 늑골 부위를 사로잡는 계속 되풀이되는 포만감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포만감에서 끊이지 않는 복부의 통증이라는 몸의 경험의 상태, 불쾌함이라는 상태와 맞물림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몸 경험 방식의 다양함 가운데 아주 특별히 다른 것과 혼동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는 이 불쾌함은 우울증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걱정과 의심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만은 이 순전히 둔중한 자극받은 빗배의 포만감은 정신과적인 질환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울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 초기에 나타나는 복부의 이 지극히 일반적인 불쾌함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까지는 간이나 장의 질환에서 각기 다른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는 가볍고 그저 혼란스럽기만 한 불쾌함은 늑골 부위의 포만감이 앞쪽으로 옮겨지면서 갈수록 강해진다. 건강했던 시절에 끊임없이 세계에 속하며 모든 소통에서 감쪽같이 모습을 감추던 내 몸은 이제 돌재, 신라지, 곧 방파제라는 묵직한 물건 같은 특징을 얻는다. 이제 배는 윤곽과 무게를 가진다. 마치 내 몸은 내가 끌고 다녀야 하는 짐이 된다. 배는 나를 통째로 요구한다. 나는 늘 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항상 자신을 알리는 배의 존재는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나를 기묘하게 압박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배라는 이 짐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하게 만든다. 마치 나와 다른 것 사이를 벽처럼 가로막는다. 배라는 짐이 마치 물건 같은 것으로 경험되는 지경에 이르면은 당연히 근심, 인생의 회의가 고개를 든다. 우울증, 중간 단계 이렇게 우울증,
몸의 병듦이라는 과정이 이처럼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해 갈수록 생각을 곱씹게 만드는 반성적인 의식에 빠져든다. 우울증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의 문제에 명확히 들어맞는지 하는 물음에 답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내과이로서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울증 문제를 푸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희망이다. 무엇보다도 병든 윗배라는 몸의 경험이 다른 것과 혼동될 수 없는 불편함의 특징을 가지며 아무튼 내과 질환으로 의사를 찾은 환자의 우울증 태도는 근접할 정도로 충분히 묘사되지 않았다. 심장병 환자의 우울증은 환자 A는 내가 오래전부터 절대적으로 부정맥을 심방세동질환이라 알고 지내온 엔지니어다. 현재 50세의 환자는 기술개발 사무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을 하는 데 지장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장애는 결코 없다. 협심증이나 호흡곤란 또는 어떤 압박감으로 고통받지도 않는다. 그는 다만 1954년에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했다. 과묵하고 약한 소심했으며 또 쉽게 사람을 믿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나무랄 데 없는 가정이다. 직업에서는 융통성이라고는 모를 정도로 양심적이다. 그는 매일 지치지도 않고 12시간 일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심장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경우 병인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제쳐두기로 하자. 지금 우리의 논의는 그저 이런 환자는 1차적으로 노이로제 같은 것이 아니라 실존의 두려움을 드러낸다는 볼프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확인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가. 그러나 이런 환자는 우리가 이 글의 초입에서 살펴보았던 간과 장질환 환자와 어떻게 다를까? 물론 환자 E의 경우에 심장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점은 무시될 수 없는 사실이다. 환자 E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장은 바로 자신의 것이다. 심장이 자율적일수록 그만큼 더 심장은 자신의 것으로 체험이 된다. 환자의 경우에 볼 수 있는 이중성, 곧 자신의 심장을 경험하는 이중성은 우리 몸이 근본적으로 가진 이중성은 한 예일 뿐이다. 병든 몸을 자극하지 못하는 어느 심장병 환자의 사례, 이중성을 자세히 다루기 전에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이 예의 주인공은 발명가이며 절대적인 부정맥 환자다. 79세의 환자 N은 작년에 내 병원에 나타나 심장병에 걸렸으며 요양예비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진단서를 발행해달라고 부탁했다. 환자에 대해서 예컨대 N 환자에는 자신이 병들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투덜투덜하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병든 몸으로 병들어 기해진 내면으로 여기지 않았다. 호흡곤란. 반대로 N 환자는 근육병성 폐부종이 있음에도 나비처럼 가벼운 모습을 자랑한다.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생각에 우리는 일단 몸이 병을 앓는다는 사실은 잠재적이었고, 우리는 두 심장병 환자들 모두 절대적인 부정맥을 가진 환자들은 미흡 확인이 불완전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장병이라는 몸의 질병은 질병 부인과 우울증이라는 양극단을 오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실제로 배려해야 하는 다양한 뉘앙스를 담아내지 못한다. 환자 자신이 몸을 감추는 양상도, 나를 떠받드는 몸과 부담이 되는 몸이 뒤섞이는 혼합의 양상도 무수히 다양하기만 하다. 자.